안녕하세요. YTN의 정치 선임 데스크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맡고 있는 김희준입니다.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으로 임할 예정입니다. 1994년 9월에 이사했어요. 저희 때는 이제 방송 출범 직전이라 기자들만 한 30여 명, 앵커까지 포함하면 한 60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자는 4명이었어요. 앵커 인력 빼놓고는 여기자 4명. 송년회를 하기 위한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. 근데 송년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갑자기 데스크가 캡이 저한테 야 김희준 네가 오늘 야근 좀 해줘야겠다라는 거였어요. 제가 야근 그날 담당이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야 네가 없어야 네 동기들이 편하게 논다라는 말이었죠. 그땐 제가 좀 화를 냈어요. 가서 얼마나 부끄러운 짓들을 하시길래 얼마나 당당하지 않은 일을 하기에 저를 빼고 가는 거냐고.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는 할 수 없이 제가 야근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저를 이제 그 2차 자리에 데려가더라고요. 그때는 이제 여기자를 기자로 보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세계에 들어온 뭐 불청객이랄까 우리들의 실력을 좀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인식들이 좀 팽배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. 한 5년 뭐 10년 전부터는 거의 여기자들의 절반 이상 이제 여기자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뭐 취재나 보도, 방송에서 이제 발군의 실력을 이제 발휘하는 친구들이 늘어났고요.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도 사실 인정을 하는 부분이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여기자들의 이제 사회 주제를 가장 큰 걸림돌이 어느 직장 여성이 다 겪고 있는 뭐 출산과 육아의 문제인 것 같고요. 그 기간에서 일단 출산과 육아휴직을 경험하면서 뭐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이 이제 육아휴직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사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내가 아무래도 뭐그 내근 부서로 간다던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취재 부서에서의 경력을 스스로 단절하는 경우도 있고요.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자들의 좀 경력을 더 쌓아가는데 한계점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건강에는 자신이 있던 이제 강철김이라고 불렸던 제가 보니까 유방암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좀 충격적이었죠. 그 1년의 투병 동안 이제 아주 초기도 아니었고 이미 이제 림프절로 전이가 돼서 중기로 전환이 된 상태였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선택이었는데 울지 말고 트라우마 사실 아직도 좀 남아있더라고요. 그리고 저 또한 그 1년 투병을 하면서 더 이상은 내가 사회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기자 생활을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절망감 때문에 굉장히 나락으로 빠지고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. 그러니까 뭐 10년, 20년 살다 보면 너무나 그만두고 싶을 때 많지 않습니까? 회사에서의 뭐 남자들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문화에서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것도 많고 우리가 출산 육아를 거치면서 아이들 때문에 내가 정말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할 때도 많고 한데요. 결국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. 우리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건강 정말 중요합니다. 내가 평소에 건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힐링 방법 또 뭐 주기적으로 운동을 한다던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몸 최고로 챙기기를 바랍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조선일보에서 디지털 뉴스 본부의 부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은주라고 합니다. 그때 21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 여기자가 저 혼자였어요. 그리고 타사에도 거의 같은 비중이었고, 그러니까 그때 여기자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고, 여기자가 혹시 있다면 1명 정도였고,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이제 편집국에 배치되고 나서 선배들이 저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. 야, 5년 만에 들어온 여기자가 너야? 한 명 뽑은 너야?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 나한테 막. 그래서 왜 화를 냈냐 했더니 아니 예쁜 애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왜 네가 들어왔냐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, 그러니까 정말 당시에는 딱 지금 이 상태에서 보듯이 5년 만에 여기자가 들어왔다? 한 명이 들어왔다? 아 그럼 그냥 우리 조직의 꽃이 되겠구나, 이쁜 애 한 명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시기였고요. 그러니까 인식이 아마도 2가지 때문에 바뀐 것 같은데, 여기자 개개인들이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또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발언권 자체가 많이 커졌잖아요. 옛날에 비하면 여성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났고 여성 CEO도 늘어났고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인구가 늘어나니까 여성을 커버를 할 때는 여성이 뭐 가면 더 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일단 사회 인프라, 그러니까 인적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여기자의 언론사 진출도 좀 많아진 것 같아요. 여기자는 뭐 험한 데 잘 안 보낸다, 뭐 여기자는 뭐 또 뭐 남자들이 많은 집단에 안 보낸다, 뭐 이런 의식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야 쟤는 뭐 저렇게 여기자가 드세냐, 뭐 나대냐, 성질이 더럽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죠.
저는 그런 식의 여자니까 섬세하고 일반적인 여성에 대한 그 카테고리화 하는 것 자체가 성편견에 많이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론사에 들어오는 여기자들은 비교적 공격적이고 되게 적극적인 여성들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섬세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여기자들이 저는 섬세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을 돌파하는데 아웃 오브 박스라고 하는 거. 여기자들이 오히려 틀 바깥에서 생각을 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. 국제부에 간 것도 여기자를 5년 만에 여기서 뽑았는데 어디 넣을 거냐. 야 이거 어디 나갔는데 어디다 집어넣을 데도 없다. 그래서 국제부를 사실 가게 된 거예요. 혁명적인 조정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고. 그러니까 같은 어떻게 부부를 한 회사에 두냐 눈치를 주니까 여기자들이 스스로 막 회사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임신을 하고 나는데 배가 불러오면서 갑자기 막 뭔가 더 부끄러워지는 것 같아. 빨리 옮겨야겠어 라고 해갖고 옮겼죠. 군하고. 예. 지금은 정말로 이 사내 결혼한 후배들이 조선일보에도 사내 결혼한 후배들이 많은데 되게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어서 상당히 다르구나. 20년 만에 많이 변했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. 그때 육아휴직이 2달이었어요. 그러니까 8주지 7주만 하고 나왔었던 것 같아. 왜냐면은 어느 날 남편이 막 자료를 막 쌓아갖고 오더라고.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부장이 너 갖다 주고 기사 쓰라 그랬다.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그냥 집에서 놀면서 애기 보면서 써라. 워낙 큰 기사라서 이진을 시키기 뭐하다. 그래서 집에서 이제 써보려고 했더니 잘 안 써지더라고요 집에서. 그래서 그냥 아이고 더러워라 이러면서 그냥 나왔어요. 그래서 이제 7주 만에 나왔는데 그때는 그냥 그런 것들이 약간 당연시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이렇게. 저는 기자들도 사실은 그 여자 남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사건의 진실을 팩트를 찾아가는 사람이라고. 거기에는 여성이냐 남성이냐가 난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어떤 사태들을 갑자기 너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좀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면 여성들 시야가 훨씬 넓어질 것 같아요.